1400에서 1200이 됐다라고 하면 근육량이 빠진 거라 당연히 먹는 양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실 거라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식단. 여러분들 식단을 짜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식단에서 이런 것들. 밥 플러스 닭가슴살. 요렇게만 먹는 식단을 굉장히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이랑 닭가슴살을 먹음으로써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이에요.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먹는 양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굉장히 잘해요. 내가 밥을 얼마나 먹어야, 그러니까 얼만큼 먹었는지, 뭐 닭가슴살을 몇 그램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은 사실 좀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내가 하루에 필요한, 그러니까 쓰는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어떤 거요? 인바디. 인바디를 측정을 하면 뭐가 나와요? 기초 대사량이 나오죠. 근데 가장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게 이 인바디에서 이제 기초 대사량에서 보통 플러스나 마이너스 혹은 이 기초 대사량만큼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얼마큼 사용하는지는 기초 대사량에 곱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량이 많다 싶으면 기초 대사량에 뭐 곱하기 1.6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활동량이 좀 적다 그러면 곱하기 1.4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칼로리를 빼줘야지 그게 다이어트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인바디 데이터라든지 그게 있다라고 하면 인바디 종이라든지 거기에 기초 대사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무직을 한다, 그래서 좀 활동량이 적다라고 하면 1.3에서 1.4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초 대사량이 1200이 나왔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적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시는 경우에는 뭐 1800까지 기초 대사량이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곱하기 1.4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사용하는 활동 칼로리예요. 이 활동 칼로리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500kcal를 해주면 이게 다이어트 칼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내가 1200kcal가 기초대사량으로 나왔으니까 요만큼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이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 칼로리량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헬스케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활동 앱을 딱 켜보시면 내가 하루에 얼만큼 걷는지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다 해서 뭐 자택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뭐 4,000보 이하 좀 걷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활동량이 굉장히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하루 동안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활동량이 굉장히 적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일하는 이 업무라든지 아니면 좀 활동량이 많으신 그런 막 좀 짐을 나르거나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활동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체격이라도 먹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로리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성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이랑 닭가슴살 이렇게만 먹게 된다면 요거는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100% 이건 다이어트. 근데 이렇게 먹으면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왜 나는 근육이 안 생길까? 왜냐면 이거는 다이어트 식단이니까. 밥이랑 닭가슴살로 이거 보디빌딩 빌더분들이 이렇게도 많이들 드세요.
근데 보디빌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칼로리를 충족을 시켜줘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밥과 닭가슴살로 이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이어트 식단이 되는 거죠. 일단은 칼로리를 살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고정을 해놨었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 빼려면 식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만 다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기초대사량을 구해요. 요거는 인바디에서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활동량을 곱해요. 활동량 같은 경우에는 활동 개수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그냥 여러분들이 활동이 좀 적다 1.3 요거는 되게 그냥 좀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활동량이 많다 1.4 그러니까 활동이 정말 없다 활동량이 보통 있다 그 다음에 활동량이 좀 많다 1.6 여기까지 이렇게 곱하세요. 그 다음에 나온 값에다가 마이너스 500kcal를 해서 드시면 그게 천천히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1200kcal 식단 1500, 1000칼로리 식단 저는 이런 식단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활동량이라든지 기초대사량이 나한테 맞춘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활동량은 운동을 제외한 거죠라고 하는 활동량도 운동을 포함한 거예요. 활동량도.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나한테 맞춘 거.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활동 칼로리만큼 먹으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살은 찌지 않겠죠? 보통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런 질문이 뭐냐면 이제 내가 쓰는 만큼 결국에는 먹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쓰는 만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먹는 거를 한 번에 너무 막 먹을 경우에는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2000kcal를 쓴다면 2000kcal를 쓴다면 2000kcal만큼 치킨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에는 좀 이제 안 좋게 이제 근육이 빠지고 뭐 그렇게 다시 찌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근육을 키우려는 ET 체형입니다. 팔다리는 말랐는데 허벅지와 배에 살이 많네요. 요거 아몬드님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좀만 잘 먹어주면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달라요. 여성분들은 달라.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인바디 상에서도 있잖아. 제가 계속 인바디 데이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바디에서 이렇게 이제 근육량, 체지방률, 체지방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근육량은 되게 적어요. 근육량이 되게 적어요. 근데 그리고 체지방량은 보통이에요. 근데 체지방률은 엄청 높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이는 딱 분들이 와서 난 체지방률 높으니까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근육량이 지금 이게 만약에 요만큼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보통 수치다. 여기서부터가 보통 수치다. 근데 근육량이 너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체지방률은 많으니까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요. 이건 다이어트 하면 안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지금 없잖아요. 근육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여성분들은 근육이 빠져요. 남성분들은 이게 근육이 붙거나 아니면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여성 호르몬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의 근육량은 이건 되게 소중해요. 여성은. 여자는 근육량 자체가 잘 안 느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을 잃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근육을 잃었다가 남자는 또 살이 찔 때 근육도 같이 쪄요. 근데 여성분들은 살만 쪄요. 지방만 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만약에 내가 근육량이 적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일단은 근육량을 같이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수를 진짜 많이 하세요. 되게 근육량이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근육량이 적으면 좀 단점이라든지 뭐냐면 사람이 좀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없어져.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을 타요, 아니 버스를 타요.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딱 와요. 그러면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게 사실상 그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근육량이 없으면 뭔가 삶에 여유가 없어요. 계속 뭐 계단이라든지 뭐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조금씩 좀 처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활동량도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루에 쓰는 양은 칼로리는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없어지고 계속 이제 좀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활동량은 계속 떨어져. 활동량이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좀 움직였어. 1.6이었어. 1.3, 1.4, 1.3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도 늘고 뭐 활력도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살은 나이 들수록 계속 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육량 요거 굉장히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다이어트 하실 때, 그럴 때.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육량 늘리는 거를. 왜냐하면 이게 근육량을 늘리려면 결국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줘야 돼요. 내가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양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넉넉하게 먹어줘야지 근육이 큰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무서워. 왜? 많이 먹는 게. 실질적으로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량 하면 보통 여성분들은 뭐 1600에서 1800 요 정도가 나와요. 칼로리가. 그러면 이 정도 칼로리 먹으라고 하면 잘 못 먹어요. 뭔가 되게 두려워요. 먹으면 왜냐면 살찔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라든지 다 인바디를 들고 오면 죄다 근육량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 좀 중요시 하시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체중 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빼요. 왜냐하면 안 먹어서 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거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체중 줄어드는 게. 여자인 나 처음에는 기초대사량 1400 정도였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지방 근육량이 빠지면서 1200 정도가 되었어요. 점점 살을 빼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 텐데 그럼 섭취 칼로리량도 줄어드는 게 맞나요? 이게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지금 엄청 잘못하신 거예요. 1400에서 1200이 됐다라고 하면 근육량이 빠진 거예요. 1400에서 1200이 됐다라고 하면 근육량이 빠진 거라 당연히 먹는 양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실 거라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분은 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신 거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1200에서 다시 1400으로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그런 인바디 저런 그래프인데 여자인데 근육량을 늘리려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근육량을 늘리려면 사실상 되게 정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어주면서 운동도 잘 해줘야지 그래야지 근육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힘들고. 하지만 그거를 숙제처럼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빠지기만 하실 거예요. 요요가 안 올 만한 체중 감량은 한 달에 몇 킬로인가요? 5킬로. 저거 말도 안 돼요. 한 달에 내가 5킬로를 뺀다? 한 달에 5킬로를 뺀다라고 하면 저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0.5킬로가 맞아요. 일주일에 0.5킬로. 살은 진짜 조금씩 빠져요. 그다음 체중도 찔 때도 진짜 조금씩 쪄요. 하루에 거의 70g. 와, 이게 이렇게 빼서 언제 빼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300일을 한다. 그러니까 100일을 한다. 그럼 7kg예요. 300일을 한다? 21kg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kg가 사실상 맞아요. 한 달에 2kg.
체중을 그렇게 빼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5kg 뺀다? 10kg 뺀다?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조금 더 어느새 이렇게 많이 적었네요. 체중은 여러분들이 살을 빼면 처음에는 체중이 확 감소해요. 확 감소해. 요게 내 몸에 글리코겐이랑 탄수화물 저장하는 거랑 수분이 빠지면서 확 감소해요. 그 다음에 좀 정체기라든지 유지기를 가져요. 그 다음에 정말 조금씩 빠져요. 티 안 나게 빠져요. 진짜 미비하게 빠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조급해 하세요. 되게 조급해.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엄청 조급해 하세요. 체중이 심지어 유지될 때도 있어요. 거의 한 20일 정도. 근데 이거를 못 이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살 빠지는 거는 와, 내가 뭐 3일 만에 뭐 1kg가 빠질 수도 있어요. 3일 동안, 뭐 이틀 동안, 2일 동안. 굉장히 짧은 기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서 짠 거 안 먹죠. 그 다음에 가장 만만한 탄수화물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져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체중이 이때는 진짜 금방 줄어요. 금방 줄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안 줄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멘붕이에요. 체중이 안 주네? 체중이 안 주네?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래는 막 다이어트, 이게 내가 정석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1200kcal씩 꾸준히 먹으면 살이 빠지겠네. 근데 살이 안 빠져. 여러분들이 칼로리 확 줄여요. 1000kcal, 800kcal 극단적으로 줄여요. 그러면 빠져요. 안 먹으니까. 근데 이러면서 같이 빠지는 게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이 같이 빠져. 안 먹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 원래는 이게 요 유지되는 기간이 수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차요. 그러니까 내가 나트륨 섭취를 2000을 하다가 1000을 하면 내 몸에서 갑자기 수분 함량이 쫙 빠져요. 근데 내 몸에서 나트륨을 계속 1000을 먹으면 그러니까 내 몸에서 다시 수분이 차요. 수분이 찬단 말이야. 굉장히 장문의 채팅창이 올라오는데 기초대사량 1124인데 골격근을 늘리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1124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동량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얼만큼의 활동을 하는지.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사이트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내가 활동량이 적다라고 하면 1.3, 그 다음에 좀 활동량이 많다라고 하면 뭐 1.6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막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문 열어서 그냥 문으로 하고 계단 절대 이용 안 하고 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엉덩이를 그냥 의자에서 떼지를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1.3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온 칼로리를 이제 1.3을 곱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500kcal를 해서 드시면 되는데 근데 대사량을 봤을 때는 저는 이분은 다이어트 하면 안 된다라고 볼 것 같아요. 대사량이 너무 적어요. 기초 대사량이 너무 적어. 기초 대사량이 적다라는 거는 보통 근육량이 적다라는 거를 대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성분들이 왜 항상 다이어트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초점 갖지를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다이어트만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근육량을 다 잃어버려서 삶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잘 먹으면서 근육을 만드는 건 일반식을 먹어도 되나요? 일반식 하셔도 돼요. 사실상 가장 좋은 게 일반식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식단도 이제 보통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식단에서. 하나는
식단은 그냥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있는 그런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식단을 가지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식단을 완전 갈아엎는 거. 두 번째에서는 내가 그냥 일반식, 그냥 내가 집밥이라든지 거기서 조금 더 먹거나 조금 덜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식단의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여의 장점은 뭐예요? 칼로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영양 성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식은 좀 어려워요. 내가 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이해도, 식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1번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이 식단을 그만뒀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몰라. 일반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식단을 그만뒀을 때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평소에 밥을 이만큼 봤던 거를 그냥 반절 먹어서 내가 칼로리를 가감하고 줄였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일반식으로도 다이어트를 충분히 가능해요. 일반식도. 너무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사실 이런 식단 자체가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요거는 식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항상 이제 잔망스러운 질문을 또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이거죠. 내가 만약에 뭐 1500kcal 먹는 식단이에요. 이거 패스트푸드로 채워도 돼요? 이걸로 채워도 되냐? 1500kcal만 채우면 패스트푸드로 채워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정말 싫은 질문이에요. 영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2000kcal를 써요. 패스트푸드로 1500kcal를 먹으면 500kcal가 비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다이어트가 되는데 뭔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요거는 다이어트는 돼요. 다이어트는 되는데 단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길게 봤을 때, 길게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패스트푸드라는 애들 음식의 특성상 당분이 많다라고 하면, 특히 과당이라든지 이런 애들, 설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다라고 하면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도 지방 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길게 봤을 때, 그리고 건강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빠요. 근데 단적으로 딱 봤을 때 만약에 나쁘냐, 다이어트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는 되는데 단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패스트푸드보다 당연히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좋죠. 그리고 웬만하면 좀 먹으려면 차라리 좀 서브웨이 같은 그런 건강한 좀 애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도 뭐 햄버거가 얘네들이 뭐 빵 있고 패티 있고 뭐 토마토, 뭐 양상추 있어서 뭐 탄수화물 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있다, 뭐 채소 있다, 이렇게 있어서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패티 때문에. 패티가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토마토랑 양상추는 얘네들은 슬라이스로 해서 넣잖아요. 채소가 굉장히 적어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그리고 맘스터치 얘기하시는데 맘스터치는 패티를 그러니까 닭가슴살 그거를 튀겨 넣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기초대사량 바나나가 과당이 높다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이제 바나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라고 제가 할게요.
과일이 보통 이제 과당 함량이 좀 높아요. 근데 과당이 뭐냐고 하면 그냥 과일에 들어가 있는 당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얘가 설탕도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1대1 비율로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사실 제일 나쁜 애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애라든지 살찌는 애는 과당이에요. 근데 과일의 과당은 그러면 괜찮냐?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 함량이. 조금만 먹어도 이런 과당을 많이 섭취하기가 쉬워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는 섬유질도 있어요. 섬유질도 있기 때문에 흡수 자체가 느려요. 그리고 과당도 들어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과일을 진짜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과당 자체가 우리 몸에서 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섭취가 되면 지방 합성을 촉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과당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안 좋아요. 그거는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당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음료수가 진짜 먹고 싶어. 음료수가 진짜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정말 먹고 싶어. 근데 좀 걱정된다. 네, 이런 과당이 걱정된다. 그럼 조금만 먹으면 돼요. 근데 제일 어렵죠? 조금만 먹는 게. 일정량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이거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 굉장하게도 놀랍게도 이 과당이라는 흡수 메커니즘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밝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올해 네이처에 이제 실렸던 그런 메커니즘에서도 이제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지방을 합성을 시키는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키냐, 그게 올해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얼만큼의 양을 먹었을 때 그게 잠시만요, 이게 왜 자꾸 뒤로 가지? 그 문제가 되느냐, 그다음 촉진이 되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많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적어도 저는 음료수 마실 때 반 캔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로 콜라나 그런 것들은 이제 설탕 안 들어가서 괜찮죠. 근데 걔네들은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서 계속 먹으면 내 장내 이제 환경이 안 좋아져요. 형,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노른자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되나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뭐 지방을 옮기는데 뭐 그런 애들의 이제 좀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세 가지로도 변해요. 하나는 비타민 D, 햇빛을 받았을 때 자외선을 해서 이제 피부에서 합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흡수를 도와주는 담즙이 되고, 하나는 이제 성호르몬.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너무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것 자체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을 먹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죠. 탄산수도 많이 마시면 안 좋은가요? 탄산수를 많이 마시면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배에 가스가 차거나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장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어차피 살이 찐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유산균이라든지 내 몸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냥 균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나와 공존하는 그런 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미치는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영양 성분 보는 법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영양 성분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밌는 게 우리나라 영양 성분표 보면 탄수화물
이렇게 적혀 있고 당유라고 적혀 있어요. 당유랑 섬유질이라고 적혀 있어요. 탄수화물의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100이라고 하고 뭐 당류가 2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이 10이라고 하면 이 100 안에 20과 10이 포함되어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이 당류는 2당류 이하를 그러니까 당이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유당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 보면 당류라고 적혀 있어요. 우유도. 그리고 이제 뭐 영양 성분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식의 영양 성분표가 조금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식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괜히 줬네.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안에 당류랑 섬유질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 그다음 지방도 포화지방이랑 불포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우리나라 외식 성분표에서는 당류랑 포화지방산이랑 단백질과 칼로리만 의무 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만큼 실질적으로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얼만큼 정확하게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영양 성분표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넣어놨어요. 영양 성분표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가끔 이런 것들이 좀 엉망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진행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공복 운동하면 근손실이 오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 공복 운동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사실 공복 운동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운동을 잘 못해요.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져. 공복 운동 자체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 그럼 장점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잖아요.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절약할 수는 있는데 얘네들 자체가 내가 익숙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운동 시간이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럴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길다. 그리고 좀 내가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사실 공복 운동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PT를 받아요. PT를 받아. 그러면 이게 시간당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내가 운동을 이때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복에 와서 PT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얘기를 해요. 4시간 이상의. 보통은 딱 지방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식단이라고 하면 식사 후 2시간 후에 운동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PT를 받으러 헬스장에 가. 그러면 몸에 기운이 거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해요. PT를 받아. 그럼 제대로 못해. 그럼 너무 힘들죠. 그리고 새벽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게 죄송해요. 좀 갑자기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말해줄까? 공복 운동 같은 게 또 체지방을 태우는 거냐? 체지방을 태우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하면 요거는 뭐 공복 운동을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정도 좀 가져준다. 이 정도는 공복 운동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그리고 좀 더 운동을 빡세게 한다. 강도 높게 한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스포츠 드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 드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 드링크가 얘가 에너지 음료예요. 그러니까 게토레이라든지 파워에이드라든지 이런 음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 음료인데 그 몬스터라든지 레드불이랑은 달라요. 카페인 음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공급해줘. 근데 단점이 뭐예요? 나는 살을 빼고 싶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썼으면 좋겠어. 근데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면 얘를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달라요. 영양성분표에서 탄수화물 곱하기 4, 단백질 곱하기 4, 지방 곱하기 9 합산한 것보다 칼로리가 더 적게 표시되어 있는 상품들은 또 있던데 사기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성분표를 그러니까 그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잘못 적은 거예요. 사실상 가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은근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끔 그거를 잘못 적는 것도 있어요. 무산소 운동에서 지방이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무산소 운동? 여러분들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산소를 안 쓰는 운동이 아니라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산소를 내가 쓸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산소를 써서 100의 에너지를 낸다. 근데 순간적으로 500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무산소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산소를 쓸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이제 운동을 하는 순간적으로 시간당 순간적으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무산소 운동에서는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산소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조금 더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힙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고강도로 이걸 쉽게 얘기해서 1분 동안 최대 심박수 90%.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좀 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심박수 거의 170에서 180 요거를 이제 찍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쉬고 요거를 10회 반복해요. 이거를 이제 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2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힙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뭐 타바타 운동도 힙 프로그램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죠. 공복 유산소를 죄송해요, 못 봤어요. 공복 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전날에 많이 먹어주면 좀 덜한답니다. 공복에 근데 유산소를 한다? 근데 많이는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럼 공복 운동 중에 스포츠 드링크 대신에 BCA 마셔도 되나요? 사실 BCA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음료는 그러니까 성분은 아니에요. BCA가 그냥 운동 중에 그냥 달달하게 마시기 좋아서 어떻게 보면 BCA를 많이들 찾으세요. 맨중에 전날 밤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글리코겐을 충전시킨 상태에서 새벽 웨이트 운동 갈 때 괜찮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적정 콜레스테롤을 얼마큼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내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비만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비만 그다음 고지혈증이 아니면 그냥 콜레스테롤은 좀 자유롭게 드셔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이 먹을 경우에는 좀 유산소 운동이랑 그다음에 채소 섭취 그런 것들을 잘 해주라고 하죠. 체지방을 11%까지 다이어트 했는데 이후 유지 칼로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도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방송을 처음에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살짝 얘기를 할게요. 기초대사량 인바디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죠. 요거 공식이 있긴 있는데 지금 공식을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초대사량에서 보통 활동개수를 곱해요. 활동개수 내가 운동 활동량이 진짜 없다. 그냥 1.3. 그다음 어느 정도 조금 좀 자식생활 그냥 앉아서 하는 게 많다. 1.4. 그다음에 뭐 내가 좀 운동을 돌아다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1.6. 그다음에 진짜 뭐 농사일이라든지 뭐 정말 움직이는 힘쓰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2까지도 가는데 보통 이쪽에서 이제 많이들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곱해요. 기초대사량이랑 얘를 곱해요. 나온 만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칼로리도 어떻게 보면 좀 추정값이에요. 추정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사실 그러니까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0 정도 해도 사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1년에 근육량을 몇 킬로까지 증가할 수 있나요? 요거는 그 아래 이제 헐 이게 뭐야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근육량도 늘어나면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렇게 증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근육도 잘 안 늘어요. 근데 처음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근육 성장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정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근육량이 많이 적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도 잘 해주고 그다음 칼로리도 충분하게 먹어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대사량 활동개수 섭취 칼로리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이 많이 찌고 적게 찌는 사람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정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활동을 해도 흔히 말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몸이 좀 차가운 사람들도 있고 갑상선 기능이 이제 좀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칼로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추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로리를 막 100단위, 200단위, 50단위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안 맞춰도 돼요. 그래서 칼로리는 조금 추상적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단지 내가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구나 한 대략적인 그런 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꼭 한번 해보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칼로리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1600이라든지 뭐 여성분들은 1800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1000kcal 드시는 분들도 있고 800kcal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유지어트 하다가 한번 과식을 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지어트 하다가 과식은 사실 조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루 내가 한 번 정도의 과식은 괜찮아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든지 체중 유지를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체중 유지가 돼. 근데 이게 일주일에 2번이다, 일주일에 3번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수록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진폭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체중도 되게 티 안 나게 짜요. 이렇게 되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체중은 뺄 때도 정말 조금씩 빠지고 찔 때도 조금씩 정말 그러니까 쪄요. 티 안 나게 쪄요.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체중을 계속 입력하다 보면 나는 체중이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이런 것들 막 계속 보죠. 나는 그렇게 체중이 별로 안 찌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체중이. 난 티나게 찌던데. 그거는 먹고 나서 죄책감에 체중계 위에 올라간 거 아닐까요?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런 거 아닐까요? 왼중이형 대답 안 해. 잠깐만. 일주일에 2번 치팅은 안 돼요. 적어도 치팅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어도
2, 3주에 한 번이에요. 2, 3주에. 2, 3주에 한 번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팅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탄수화물을 그때는 먹어주면 좀 좋아요.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몸을 회복해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치팅데이에는 막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저탄고지. 저탄고지는 그냥 딱 잘라 말해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단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랑 너무 안 맞아, 저탄고지가. 너무 안 맞아, 저탄고지가.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탄고지를 식단을 해. 자,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까? 고깃집 갈까? 저탄고지를 우리나라에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진짜 혼자 살아야 돼요. 같이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식단이랑도 안 맞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탄고지가 그렇게 뭐 특별한 메리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닌데 웬만해서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탄고지는. 동년충님 영상에서 알코올을 다룬 영상? 제가 사실 좀 흥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사실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제로가 제일 좋아. 제로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뭐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날 특히 과음하지는 말았어요. 과음만 하지 마세요. 알코올이 지방을 축적시켜요. 지방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축적시키고. 치팅은 원래 먹던 칼로리의 몇 배까지 가능할까요? 요거 조금 어려운데, 치팅은 아까도 말했듯이 글리코겐을 회복시켜주는 날로서, 그 다음에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주면 좋죠. 근데 치팅을 요거를 글리코겐 로딩 밴딩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글리코겐을 회복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글리코겐 로딩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회복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근육량에 따라서 달라져. 근육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적어도 내가 하루 쓰는 칼로리에 한 1.5에서 많게는 2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먹어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글리코겐이 그만큼 고갈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탱크가 비어 있어야 돼요. 글리코겐 탱크가. 그래서 글리코겐이 들어가줘야 이제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글리코겐도 얘가 시간당 회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어주는 것도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드셔야 돼요. 연하 근육량 올리는 목적으로 고구마 150 새끼? 요거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고구마 혹은 뭐 밥 플러스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곱하기 새끼.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웬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하셔도 되는데, 하신다라고 하면 칼로리를 진짜 잘 계산을 하세요. 어줍지 않게 하지 마세요. 지금 150g 드신다라고 하셨는데, 150g 드신다라고 하면 이게 칼로리가 고구마 칼로리만 해도 아마 한 250, 그러니까 많이 잡아볼게요. 고구마 칼로리만 250 잡아서 그럼 750이에요. 3하면 새끼 먹으면 750이야. 닭가슴살 만약에 내가 100g씩 먹어서 새끼 먹어도 그 다음에 뭐 360칼로리야. 그러면 얘 더하면 1100칼로리 나오죠? 1110칼로리 나오죠? 칼로리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칼로리가 너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식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뭐 330 칼로리 도시락, 뭐 990 칼로리 도시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든 게 없어요. 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가격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웬만한 여성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어느 정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성분들은 보통 1600에서 1800 정도가 일단 유지 칼로리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셔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통 500을 하거나 그러는데 웬만해서는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것도 사실 아슬아슬한 건데 이게 기초대사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를 의미를 하냐면 내 몸에 근육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육량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데 다이어트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성분들 근육이 없는데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적당량을 먹어줘야 돼요. 1600을 먹어줘야 돼. 1600을 먹어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는 뭐예요? 다이어트 할 때. 만들 때는 말 그대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목적인데 내가 만약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 칼로리는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에서 근육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칼로리를 부족하게 먹어. 부족하게 먹으면서 근육을 만들기를 원해. 이거는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야. 선생님 그럼 남자는요라고 말하는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은 오히려 근육이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 그래서 내가 쓰는 만큼만 먹어줘도 근육은 어느 정도는 자라요. 남자분들 특히나. 정체기가 5개월째 이어지는데 보통 정체기는 몇 개월 정도 오나요? 요게 진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정체기. 여러분들 다이어트 정체기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정체기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 어떻게 드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드세요. 1200kcal, 뭐 1000칼로리 적게 드세요. 다이어트는 내 몸에 쓰는 칼로리 있잖아요. 쓰는 칼로리는 이렇게 돼요. 칼로리가 쓰는 양이 점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칼로리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러니까 찌는 칼로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아까도 말했죠. 1600kcal 써요. 근데 내가 1000kcal의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만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살이 찌는 게 적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00kcal를 먹었는데도 살이 안 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사량을 정상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1600kcal를 먹어줘서 내 몸의 대사량을 정상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1600kcal를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요. 왜? 1600kcal를 먹으라고 하면 살이 찌거든. 체중이 일시적으로 쪄요. 왜? 몸에 글리코겐이라든지 이제 뭐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붙으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몸을 다시 정상화를 해서 유지어트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절대 잘 안 하세요.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유지기를 지금 5개월 정도 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만성적인 피로감을. 굉장히 몸이 좀 처져 있고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무기력함을. 근데 그 살도 안 빠져.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계속 하는데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용기를 내서 좀 칼로리를 늘리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요거를 정말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500칼로리라든지 800kcal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한 번에 칼로리를 확 늘리지 마세요. 이게 몸의 대사량이 못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처음에는 뭐 1200kcal 늘렸다가 그 다음 주에는 1300kcal 늘렸다가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만약에 무기력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졌다, 그게 습관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 칼로리를 되게 조심스럽게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무나도 무기력해져 있어. 근데 칼로리를 막 늘려. 그럼 내 몸이 활기차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다라고 하면 칼로리를 천천히 늘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됐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조금만 더 받을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근육이 없으면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점점 내가 칼로리 쓰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근육량이 조금 있었다라고 했을 때 뭐 1200칼로리를 썼을 때 조금 근육량이 빠지면 뭐 1000칼로리, 800칼로리 점점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가 근육량이 빠지고 내가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갔어요.